지금부터 20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일용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화면에서 보는 항목 이외에도 많은 항목들이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총 급여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 구간별로 계산되고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결정 세액이 나옵니다. 먼저 소득 공제 중 인적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 공제는 크게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할 수 있고 기본 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보면 본인은 소득 나이 요건이 없으며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공통적으로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하며 모두 소득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형제자매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하며 소득 요건을 필요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나이 요건은 필요치 않으나 소득 요건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에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추가 공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공제 대상자가 화면에서 보이는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로 한 명당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한 명당 2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에는 공제 금액이 높은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등이 있으며 본인 부담금만 공제되며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되고 전액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특별소득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말하는 것이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 가능하나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나 외국인도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해당되나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세액 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오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매매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당의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그 외 예외적으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5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5년 연말정산 월세액 주택자금 공제 이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이며 주택자금 공제 전체 한도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환 방식 중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도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5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또는 2025년 연말정산 월세액 주택자금 공제의 이해책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로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입니다.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는 과거 삭제된 조항이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입니다. 일명 노란우산공제로 올해 세법이 개정되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의 대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금의 구간별로 공제 한도는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택마련 저축공제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의 종류로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며 지금은 폐지된 근로자주택 마련 저축이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입 한도는 연 300만 원이고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면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입니다.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를 1천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 또는 체크카드 등은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게만 적용되는 문화체육 사용부는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부는 40%를 적용합니다. 올해 세법 개정 사항인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자는 3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며 추가 공제도 총 급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자는 3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단 나이 요건은 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 요건은 제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와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소득공제입니다.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10년간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납입금액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부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하고 납입금액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부터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소득공제는 연 2,5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단,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할 때 제외되는 소득공제가 있으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더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입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먼저 세액 감면입니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상에는 세액 감면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세액 감면, 그리고 조세조약으로 인한 감면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를 연 200만 원을 한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단절 근로자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2025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130만 원 이하냐, 130만 원 초과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의 구간별로 연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20만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혼인세액공제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에 신설된 제도이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적용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상향되어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인 경우 55만 원, 3명인 경우에는 55만 원에 초과 인원 1명당 40만 원을 더한 9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녀는 손자, 손녀를 포함하며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출산, 입양공제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를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과 합하면 9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여 전환금액의 10%를 3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을 각각 12%, 15%를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의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공제 대상 금액에 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의 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가능 의료비는 진찰, 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 비용은 한 명당 연 50만 원이 한도이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는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는 취약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그리고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자마다 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각각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약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한 명당 300만 원이 한도이며 대학생은 900만 원,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 기부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공제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5%, 특별 재난지역의 경우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 금액은 법령으로 개정하여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2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해당되며 10년간 2월 공제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기부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과 종교단체가 아닌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아닌 단체는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 목적의 단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금도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 기부금의 공제율은 모두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기부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 공제입니다. 표준세액 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하며 공제 가능 금액은 연 13만 원입니다. 단, 기부금 중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 금액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에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계약자 명의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입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올해 법령 개정으로 인해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급여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 원천 징수 세액의 5%가 아닌 3%를 세액공제합니다.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이며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한도를 월할 계산합니다.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당시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현재까지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입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화면에서 보는 계산식에 따르며 한도 초과 시에는 2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액과 세액 공제액을 빼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서 현 근무지 또는 주 근무지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가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전 근무지에서 근무할 당시의 소득세를 합한 금액인 기납부 세액을 빼게 되면 차감 징수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화면에서 보는 순서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